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오늘 주말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좀 깜짝 놀랄 소식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흥행 파워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미우새 결방에 대한 이야기까지. 아니, 결방이라니. 10월 8일날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리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다뤄볼 건데요. 우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을 먼저 설명드리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기사가 나왔어요. 임영웅, 김호중, 이찬원, 트로트 가수, 트롤카 시대. 활발한 활동 속에 인기가 탄탄하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찬원님과 김호중 씨와 왜 함께 이름이 꼽혔나 자세히 한번 봤더니 그것은 바로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쭉 보니까 임영웅님의 이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가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한 것 같아요. 숫자만 봐도 뭐 어마무시합니다. 임영웅님의 이 평판 지수가 지금 722만 5천 엄청난 수치를 기록했죠. 지난 8월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압도적인 1위이며 자 2위를 차지한 김호중 씨가 330만이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720만 대 330만 엄청난 격차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위를 차지한 이찬원님의 경우 300만 정도의 지수를 차지하면서 2위를 차지한 김호중 씨와 30만 굉장히 소폭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1위를 차지한 임영웅님과는 압도적인 격차가 보여집니다. 임영웅님은 700만대, 2, 3위는 300만대. 그야말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죠.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소장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023년 9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한 임영웅 브랜드는 링크 분석에서 매진하다, 예매하다, 출연하다가 높게 나왔다. 키워드 분석에서는 콘서트 예매, 미우느리 새끼, 영웅시대가 높게 나왔다. 긍정 부정 비율 분석에서는 긍정 비율이 무려 93.57%로 분석됐다. 결론 어떻습니까? 9월달에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 예매 미우새 등장. 이것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가수 브랜드 평판이죠. 거기에서도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는데 지금 보니까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도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구나.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기록들을 연일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써나갈 수 있는 건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 덕분에 이러한 대기록들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쌓아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도 빛이 납니다.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충북, 독거노인분들을 위하여 연탄봉사를 진행하셨는데요. 자, 후원 증서가 이렇게 나왔고 바로 영웅시대 충북 회원님들의 눈부신 활약 되겠습니다. 연탄 3,400장을 이렇게 기부하셨는데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요 289만원입니다. 후원 증서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임영웅과 그의 팬덤, 영웅시대의 선한 영향력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곁에는 늘 함께 하시는 모두의 히어로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충북의 소중한 후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3,400장을 후원하여 연탄천사가 되어주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이 연탄 왜 벌써 나눠줄까요? 금방 가을 되고 금방 겨울 됩니다. 그러면 이 독거노인분들 특히나 추위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웅시대 분들이 센스 있게 벌써 연탄 봉사를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센스 넘치는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사를 쭉 내려보니까 이 3,400장을요 그냥 전달한 게 아니라 직접 전달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적혀져 있죠. 아, 역시 영웅시대 분들은 너무나 남다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직접 연탄을 나르는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밖에 나가보시면 어떠세요? 좀 선선한가요? 하지만 햇빛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내리쬐죠? 이 영웅시대 분들이 이거를 뭐 오후 저녁 시간에 가서 선선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오전 일찍부터 이 연탄을 직접 나르셨을 텐데 너무 멋집니다. 직접 가셔가지고 이렇게 연탄을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나눠주시는 이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구슬땀을 흘린 거죠. 영웅시대 충북 회원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모두가 힘든 시기에 가수 임영웅으로부터 받는 감동과 위로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소중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늘 행복하다. 4년째 꾸준히 봉사 및 기부 활동을 해오고 있는 회원님들은 앞으로도 선하고 건전한 팬덤 문화에 동참하기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단체 사진까지 촬영을 하신 거죠. 이러니 제가 영웅시대 분들 너무 멋진 분들이다라고 매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임영웅님을 잘 몰라도 영웅시대 분들은 일반 대중들과 사회 취약계층에서 모를 수가 없는 아주 대단한 단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웅시대 분들이 너무나 기대하고 고대했던 이 미우새. 보니까 오늘 이 브랜드 평판 기록만 쭉 나온 게 아니라 쭉 내려보니까 이상한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있느냐? 임영웅 못 본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주요 종목 생중계. 아니 소씨,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분명히 소씨가 임영웅님의 10월 8일 방송은 된다고 했는데 왜 또 임영웅님을 못 본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문에. 소씨가 분명히 항저우 아시안게임 임영웅님의 미우새하는 방송 시간대에는 겹치지 않아서 방영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거 10월 8일날 방송 확정지었다 해놓고서 뭔 말이냐? 자, 제가 하나씩 오해 없도록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좀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임영웅 못 본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주요 종목 생중계 예능 드라마 줄줄이 결방이다. 실제로 다른 기사에서도 임영웅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기사가 쏟아집니다. 각종 예능 방송 프로그램이 다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런데 쭉 내려보면 상세한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지난주 뜨거운 화제를 모은 가수 임영웅의 SBS 미운 우리 새끼 활약상은 볼 수 없게 되었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남자축구, 수영, 펜싱 등 주요 부문 경기가 24일 오후부터 생중계된다. 이로 인해 KBS, MBC, SBS 등 방송 3사와 종편 TV조선의 예능 및 드라마 대부분이 결방하거나 시간대가 변경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SBS 역시 인기가요와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를 한 주 결방한다. 그래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오늘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항저우는 알겠는데 그럼 임영웅님의 미우새 언제 방영하냐? 기존 10월 8일 변경된 거냐? 기사 내용이 이상합니다. 특히 미우새는 2주 연속 결방을 결정했다. 임영웅의 모습은 오늘 10월 8일 다시 볼 수 있다. 지난 17일날 임영웅님의 미우새가 방영을 하고 나서 한 주도 아니고 2주나 건너뛰고 10월 8일날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니 무슨 임영웅님을 또 못 본다라는 결방 소식이 올라온 건지 너무 헷갈린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미우새에서도 공지를 엉망으로 했고요. 기사에서도 이상하게 썼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자 10월 달력을 보시면 임영웅님이 이날 토요일날 방송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임영웅님의 미우새가 17일날 방영을 했단 말이죠. 그럼 24일날 오늘도 방영해야 되고 10월 1일날 아니죠. 10월 8일날 이렇게 방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월 8일날 방영은 확정 지었는데 24일날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문에 건너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임영웅님의 미우새는 17일날 방영 이후 10월 8일로 이미 다
스케줄이 확정되어 있었고 이걸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몇몇 분들이 그럼 임영웅님의 이 아시안게임과 이 결방 소식은 무슨 말이냐. 원래부터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SBS에서는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4일 오늘부터 추석 때까지 이 아시안게임을 쫙 방영을 하고 그 다음 주까지도 쫙 방영을 하다가 10월 8일 날 정상적으로 임영웅님의 미우새가 다시 방송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원래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문에 임영웅님의 2회차 방송분은 10월 8일로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0월 8일 것이 결방된다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 미우새가 매주 일요일마다 방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도 방영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이게 결방 처리가 됐나. 기사가 상당히 뒤늦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임영웅님의 10월 8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미우새가 이상하잖아요. 17일날 방영했으면 바로 그 다음 주에 또 2편이 방영해야 되는데 왜 그 다음 주를 건너뛴 10월 8일날 방영할까? 바로 아시안게임 때문에 처음부터 임영웅님의 이 미우새 등장 스케줄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 그래서 이 영웅시대 분들은 임영웅님의 미우새 2회차가 10월 8일날 방영하는 걸 다 알고 계셨는데 이게 언론사에서는 일반인들은 그렇게까지 스케줄을 깨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영해야 될 미우새, 저번 주에 임영웅님이 나왔으니 이번 주도 나와야 할 임영웅 편이 결방 처리됐다. 이렇게 안내가 나간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해서 별로 어려울 건 없고 기존 10월 8일 날 예고되어 있었던 임영웅님의 미우새는 정상적으로 방영이 된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더불어서 임영웅님이 10월 8일까지 미우새에 등장하지 않아 아쉽지만 이번 소식은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영웅님의 티켓팅 파워가 또 한 번 대폭발을 한 것인데요. 자,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자작곡이 소풍이라는 영화에 삽입 확정된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나 행복한 소식이죠. 그런데 이 소풍이라는 영화의 예매가 와, 어떻게 됐을까요? 쭉 내려보면 영화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영화 상영 스케줄이 있습니다. 보니까는 여기 앞에 041, 165, 546 이렇게 부산 세 군데에서 상영을 하는데 두 군데에서 상영하는데 시간이 다른 거네요. 12시, 16시, 20시 30분. 자, 요 코드를 입력해서 예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041을 예매해 볼까요? 자, 041이라고 딱 검색을 하면 자, 본 상영작은 뭐 이렇게 기부에 쓰인다라고 했는데 보이십니까? 12시 딱 예정되어 있는 거 요거 한번 예매 클릭을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다음으로를 누르면은 예매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자, 딱 눌러보면 해당 상영작은 매진되었습니다. 와! 일단 첫 번째 거 매진이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거 165번 있죠? 165번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165번. 똑같은 안내 문구 뜨고 자, 16시죠? 다음으로 누르면 와, 또 매진됐어요. 두 번째 것도 매진이 됐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546번. 자, 546번 코드 시간대까지 매진됐으면 영화 소풍의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의 예매는 다 매진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546번 546번 20시 30분 와, 역시나 매진됐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의 OST가 나온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무조건 예매해서 보겠다라고 하신 글들이 정말 많았는데 진짜 다 매진됐습니다. 물론 부산국제영화제 티켓이 아주 많진 않아요. 하지만 임영웅님의 지금 모래알갱이 OST 선정 소식이 없었다라고 하면 글쎄요, 이 정도까지 압도적인 예매율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단합니다. 역시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가 어마무시하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부산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은
전부 다 예매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이 소식을 접하게 되실 이 출연자 배우분들, 특히 김영웅님은 너무나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많은 영웅시대 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게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매진 세례인데 나중에 국제영화제가 끝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다른 영화관에 상영이 시작되면 이것도 엄청난 대기록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임영웅님의 자작곡이자 OST곡인 모래알갱이가 더욱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 같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영웅시대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영웅님을 못 봐서 아쉬우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임영웅님의 위상과 대기록은 우리 영웅시대 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니 우리 임영웅님의 이 파워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저조차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죠. 전달해 드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임영웅님의 이 미우새 2편이 10월 8일날 출연을 확정지은 상태죠. 그 예고편에서 서장훈 씨가 오열을 하고 스튜디오가 눈물바다가 되는 임영웅님의 이 배신자 노래에 대한 기대감까지 그야말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소식으로 한가득 차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안 그래도 좋은 날씨 속에서 더욱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특히나 임영웅님의 지금 요 사진들 어린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임영웅님은 항상 이 주변 사람들과 동물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친절하고 스윗한 남자로 유명합니다. 보면은 이 강아지와 함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임영웅님의 과거 CF 현장 모습 그리고 스태프들과 함께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뒤에 갖는 회식 시간들 임영웅님과 함께한 지인들, 관계자들의 증언들을 따라보면요. 하나같이 임영웅이란 가수의 인간성에 대해 그 인성 자체에 대해 칭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까내리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자신만의 실력과 자신만의 무기로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런 임영웅님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스태프들과 가족들의 친구들, 지인들 너무나 친절한 인간 임영웅의 면모를 보여주곤 합니다. 이 옆에 있는 어린아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임영웅님의 헤메코, 헤어, 메이크업, 코디 스태프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의 자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임영웅님이 콘서트가 끝나고 회식 자리에서 행복하게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도 선보이고 있죠.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우리 모든 영웅시대 분들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임영웅님의 이 등장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영웅시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임영웅이란 가수는 어떤 평가를 받느냐? 임영웅은 떴다 하면 1이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브랜드 평판에서도 임영웅님의 압도적인 1등의 면모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1등밖에 할 줄 모르는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이 지금 최근 미우새를 비롯하여 이제 놀라운 토요일도 출연을 확정 지은 만큼 뭐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촬영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영웅님의 예능방송 출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뭐 저와 같은 유튜버들만이 아니라 전문가들, 업계 관계자들조차 임영웅이란 가수가 예능방송에 갑자기 우르르 출연을 하게 되는 건 뉴스 제작진들, 방송가의 제작진들에서도 섭외 전쟁이 벌어질 만큼의 빅 이슈인데 왜 이때까지는 아티스트 임영웅이 예능방송 출연 굉장히 자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출연을 연달아 하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해석이 있죠. 바로 티켓팅에 실패한 콘서트장에 오지 못하는 전국의 수십만, 수백만 명의 영웅시대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TV방송 프로그램으로나마 얼굴을 비춰 조금이나마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주고 싶어서이다. 실제로 임영웅님의 콘서트 파워가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뭐 말만 했다 하면 이 암표파리범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얼마나 임영웅님의 인기가 막강하고 이 티켓이 인기가 많았으면 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암표들, 아무 가수에게나 생기는 암표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임영웅이란 가수의 티켓팅이 더욱더 특별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임영웅이란 가수를 표현하는 척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의 예능 방송에 나오는 건 팬들을 위로해서다. 보통 가수들은 앨범이나 콘서트, 노래 홍보를 위해서 나오는데 임영웅이란 가수는 오히려 팬들을 위로해주고 싶어서 예능 방송에 출연을 한다? 임영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업계의 평가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아니라면 어떤 가수가 콘서트장이나 다른 곳에서 얼굴을 뵙기 힘드니 예능 방송이라도 내가 출연을 좀 더 해서 팬분들을 찾아뵈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그 상황에 딱 들어맞는 그 정도의 위상과 위협을 달성하는 가수가 과연 몇 명이나 존재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야말로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얼마나 이 업계에서 절대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임영웅이란 가수의 콘서트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말들이 나와요. 이번 추석 할머니 댁 자식 효도 대회는 내가 벌써 우승했다. 쉽게 말해서 올해 추석에 자식들의 효도 대회에서는요, 임영웅님이 벌써 우승을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 이런 글들이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는데 왜 나왔나 봤더니 임영웅님이 이번 콘서트 플로어 2연석 2자리를 예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분은 서울 플로어석 2자리, 연속자리 이틀이나 잡았다. 심지어 앞자리다. 그래서 난 당당하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자, 지금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댓글 반응 보시겠습니까? 와, 대박이다. 플로어가 앞좌석 같은데 할머니가 아마 평생 자랑하실 것 같다. 심지어 우리 엄마는 임영웅이 최애가 아니어서 고맙다라는 말도 있어요. 영웅시대분들 입장에서 섭섭한 말일지 모르지만 이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이 워낙 말도 안 되게 어렵다 보니까 차라리 부모님이 임영웅님의 팬이 아닌 게 다행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더불어서 이런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을 성공한 자녀분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추석 때 허리와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어르신들을 뵈러 간다. 부모님들 또는 할머님들을 뵈러 갈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공연장 더욱더 거대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작은 공연장에서 우리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계속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더욱더 거대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많은 해외 무대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소씨가 예전부터 뭐 따지고 본다면 수년 전부터 해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수년 전부터 해왔던 예측이 요즘 들어서 하나둘 맞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저의 예측과 분석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제 예측과 예상을 훨씬 더 뛰어넘는 임영웅님의 이 위상들이 매일매일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바로 일본에서 역대급으로 거대한 도쿄돔에 임영웅님이 입성하여 신곡 무대를 갖게 되겠다라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 마마 어워즈 일본에서 개최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논의 중이다 라는 소식을 많이 말씀드리면서 만약 이 마마 어워즈가 일본에서 열리는 것이 확정이 되면 임영웅님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면 이 마마 어워즈는 아시다시피 CJ ENM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마 어워즈가 드디어 국내 시상식 최초로 일본 도쿄돔에 입성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최초의 시상식 무대를 확정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한번 살펴보면 CJ ENM의 자사 음악 시상식 마마 어워즈가 바로 11월 28일, 2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일본 도쿄돔에서 국내 시상식을 진행하는 것은 바로 마마 어워즈가 최초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K-팝 수출 대상국 수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한 두 번째로 큰 K-팝 음악 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 가장 거대하다라고 하는 도쿄돔에 마마어워즈가 열리는데 왜 임영웅님의 1번 무대가 되느냐? 이 도쿄돔은요, 무려 5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잠실 주경기장과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꽉 채우지 않는 한 이 정도의 인원을 모을 수 있는 장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도쿄돔에서 임영웅님의 신곡 무대 왜 펼쳐지게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시면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12월달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당초 예고해드렸던 10월달 중에 10월 초중순 사이에 임영웅님의 신곡이건 2집이건 미니 앨범이건 싱글 앨범이건 무엇이 됐건 희소식을 발매할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식이 11월 28일이에요. 연말에 열리죠. 임영웅님은 이미 콘서트 중에 신곡 무대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임영웅님이 올해 들어 가장 최초로 선보이는 신곡 무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마마어워즈가 된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CJ ENM과 함께 임영웅님이 지금 콘서트를 진행해 나가는데 이 도쿄돔에서 임영웅님의 신곡 무대가 펼쳐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이 도쿄돔은 무려 만들어진 지가 1985년도가 됐습니다만 수용 인원이 거의 5만 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일본 도쿄에 있는 최초의 돔 경기장으로 그야말로 가장 거대한 경기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임영웅님이 일본에서의 최초 신곡 무대 그리고 최초 시상식 무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최초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곡 무대가 너무 기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임영웅님의 초대형 공연장도 완공이 되어가고 있으며 더불어서 임영웅님이 등장을 확정지은 이 K스포돔만 해도 원형 무대를 통하여 역대급의 인원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영웅님은 아직 2집 앨범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2집 앨범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정도예요. 3집, 4집 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농담이 아니라 최소 5, 6만 명에서 수십만 명, 10만 명 단위까지 모집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생겨나야 할 수 있다. 그런 공연장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임영웅님의 티켓팅 파워일 겁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이놈의 안표파리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절실할 수밖에 없겠죠. 드렸던 바로 일산 고양시에 있는 CJ 라이브시티입니다. 그런데 이 CJ 라이브시티가 올 5월 달에 되면서 굉장히 암울한 소식을 전달했죠. 아레나 공사 일시 중단한다. 뭐 건설 사업의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의 여파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큰 대기업인 CJ ENM마저도 어떻습니까? 휘청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통하여 압도적인 흑자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 임영웅이란 가수의 실질적 파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 CJ 라이브시티가 만약 완공이 됐다면 어땠을까요? 보면은 2만 석의 실내 좌석과 4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을 갖춘 초대형 시설이며 심지어 그냥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CJ 라이브시티는 애시당초 완전 전문 공연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잠실 주경기장이나 K스포돔 같이 체육시설을 위한 경기장이 아니라 전문 공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음향 효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래도 임영웅님의 지금 이 울림통은 거의 동굴 울림통이잖아요. 동굴에서 듣는 것처럼. 그런데 이 엄청난 음향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초대형 공연장에서 공연을 한다면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사실 이 CJ 라이브시티가 K-팝을 필두로 세계 최정상급 아티스트의 음악 공연에 최적화된 무대를 갖추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공일은 바로 내년 초 2024년이었어요. 실제로도 올 5월 달에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공사만 재개된다면 내년 완공의 목표를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자, 임영웅님의 다음 앨범, 이번에 신곡 싱글 앨범이라면 다음 앨범이 정규 앨범 2집일 거고요. 이번이 만약 2집 앨범이라면 다음 앨범은 싱글 앨범이거나 정규 3집 앨범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CJ 라이브 시티가 내년 중에만 완공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안표팔이 여전히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배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최소 하루에 6만 명씩 수용할 수 있으니 지금처럼 6일 공연을 하면 지금은 9만 명 수용이지만 그때는 하루에 6만 명씩 3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내년에 완공이 되느냐? 호재가 터졌습니다. 자, CJ 라이브 시티에요. 국토부에서 PF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국토교통부 건설투자사업 PF는요. 부실화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합동조정위원회에 CJ 라이브 시티가 조정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조정이냐? 지금 이 CJ 라이브 시티 같은 경우는 2조 원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2조 원이나 들어가는 걸 누가 감당해 줄 수 있겠습니까? CJ E&M에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 정부 측에서 무려 10년 만에 민간합동 PF 조정위원회를 띄웠다라고 합니다. 자금 조달, 금리가 크게 뛰는 등의 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되는 것에 대하여 조정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떤 게 있느냐? 지금 이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난 뒤에 특히나 가장 큰 규모의 CJ 라이브 시티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 현재 상황, 특히나 완공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시행사가 지불해야 되는 지연 배상금이 또 있다고 해요. 그것만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공사도 일시 중단돼 있죠. 그러니 너무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자 국토부에서 이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 자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율을 낮춰준다던가 아니면 뭐 공사가 더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시행사와 국토부와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관계처들과의 조율을 맡겠다라는 겁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국토부에서 나섰다라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CJ 라이브 시티 이미 올 5월 달에도 내년까지 완공시켜 보겠다라고 했는데 만약 저게 빠르게 조정이 된다면 확실히 내년 안에 이 CJ 라이브 시티가 완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엄청난 전문 아레나 공연장이라는 것은 정말 비교가 불가합니다. 아마 LA 콘서트 다녀오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이 전용 공연장에서 노래를 듣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멀리서 불러도 바로 옆에서 들리는 효과를 주는 것이 바로 전문 공연장의 음향 시스템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임영웅님이 공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거 너무 신나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